경기장 안의 모든 소음이 단 0.3초 동안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페널티 아크 오른쪽 불과 3걸음도 되지 않는 비좁은 틈 사이로 말라가의 수비수 5명이 순식간에 벽처럼 에워싸며 달려들던 바로 그 찰나의 장면이었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공격수라면 뒤로 공을 돌리거나 무리하게 파울을 얻어내려고 넘어지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전혀 없어 보이던 그 질식할 것 같은 사각지대에서 붉고 흰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7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궤적으로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상대 수비수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그 미세한 반 박자를 완전히 읽어낸 채 왼발 아웃 프런트로 공의 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180도 돌아선 동작은 그야말로 마법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을 뺏기 위해 달려들던 2명의 수비수는 서로 엉키며 잔디 위로 미끄러졌고 뒤늦게 각도를 좁히려던 나머지 수비수들의 시야마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왼발 슈팅이 골문 구석을 향해 빨려 들어가는 순간 리야드에어 메트로폴리타노를 가득 채운 7만 관중은 비명에 가까운 환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승격팀 말라가가 70분 동안 경기장 바닥에 단단하게 깔아놓았던 질식, 수비의 빗장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산산조각 낸 장면이었고 스페인 수도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결정적 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저런 판단과 동작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시메오네 감독은 경기 내내 벤치를 지키게 했던 그를 가장 절박한 순간에 호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환상적인 득점이 터지기 전까지 경기장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압박감과 침묵의 시간들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새로운 시즌 개막전은 축제라기보다는 거대한 시험대에 가까웠습니다.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무대로 돌아온 이강인의 어깨 위에는 상상 이상의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4천만 유로라는 거액의 이적료도 이적료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무게감은 바로 등 뒤에 새겨진 7번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7번이 갖는 상징성은 남다릅니다. 구단의 전설이자 황금기를 이끌었던 앙투안 그리즈만의 번호였고 경기장 안에서 마법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에이스의 증표였죠. 하지만 프리시즌 동안 이강인은 팀 훈련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역 특례에 따른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느라 마드리드 합류가 늦어졌고 동료들과 발을 맞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개막전 선발 명단에서 그를 제외하고 벤치에 앉힌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토너먼트를 깊숙이 치르고 돌아와 체력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주요 선수들과 함께 이강인은 차가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팀에 왔는지, 그리고 왜 시메오네 감독이 훈련 이틀 만에 그를 향해 찬사를 보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으니까요.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뚜껑을 열어본 전반전의 흐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지독할 정도로 답답하게 흘러갔습니다. 승격팀 말라가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기 위해 철저하게 웅크린 채 5회, 4회, 1에 가까운 극단적인 두 줄 수비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중앙 공간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측면으로 밀어낸 뒤 크로스를 6탄 방어로 막아내겠다는 계산이었죠. 아틀레티코의 최전방에 선발 출전한 아데몰라, 루크몬과 아르나오, 오르티스는 상대의 빽빽한 수비벽에 갇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측면에서 카를로스 마르틴과 로드리 멘도사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활로를 뚫어보려 했지만 말라가의 조직적인 협력 수비는 좀처럼 균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발끝에서 겉돌았고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패스는 번번이 상대 수비수의 머리와 발에 걸려 튕겨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메트로폴리타노의 관중석에서는 초조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전반 15분 수비수 다비드 한츠코가 상대의 역습을 끊어내려다 옐로카드를 받았고 전반 37분에는 호르헤 도밍게스마저 경고를 받으며 팀 전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칠게 몸을 부딪혀오는 말라가의 압박에 아틀레티코의 빌드업은 점점 속도를 잃어갔고 공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는 순간 홈팬들의 얼굴에는 짙은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특유의 초조한 걸음걸이로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서성였습니다. 지난 시즌 공격의 창의성 부족으로 고전했던 악몽이 개막전부터 다시 재현되는 듯한 공기였죠. 측면에서 단순하게 올려주는 크로스로는 말라가의 견고한 중앙 수비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수비 라인 사이, 그 좁디 좁은 틈새로 직접 들어가 균열을 일으키고 상대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적 크랙이 절실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투입하며 기동력을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수비벽은 여전히 단단했고 공격의 템포는 답답하게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2분이 되었을 때 마침내 시메오네 감독은 벤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번호 7번의 이강인과 알렉스 바에나가 동시에 터치라인 앞으로 불려나갔습니다. 교체 사인이 떨어지고 카를로스 마르틴 대신 이강인이 잔디를 밟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터치라인을 넘어서는 이강인의 발걸음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를 뛰러 들어가는 선수의 표정이 아니라 꽉 막힌 판 전체를 뒤집어 엎으러 들어가는 지휘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강인이 피치에 들어서자마자 맡은 역할은 명확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서류상의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지만 실제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터치라인에 우직하게 머무는 클래식 윙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해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오고 때로는 삼성까지 깊숙이 내려와 팀의 후방, 빌드업을 직접 조율하는 와이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의 투입과 함께 말라가 수비진의 계산은 순식간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틀레티코의 측면 공격수가 공을 잡으면 단순히 사이드라인 쪽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달랐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 그의 시선은 이미 경기장 전체를 훑고 있었고 몸의 방향은 언제나 상대 골문과 중앙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말라가의 왼쪽 풀백과 미드필더들은 이강인이 공을 잡았을 때 전진해야 할지 아니면 배우 공간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야 할지 순간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짝 붙으면 유려한 턴 동작으로 벗겨내고 거리를 두면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전방의 동료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전반전 내내 팽팽하게 유지되던 말라가의 두 줄 수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입 2분 만인 후반 14분, 이강인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아 특유의 템포 조절로 상대 미드필더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발바닥으로 공을 긁어당기며 상대의 압박을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동료를 향해 정확한 전환 패스를 배달했죠. 이 단순해 보이는 한 번의 패스로 아틀레티코의 공격 방향이 순식간에 전환되었고 메트로폴리타노의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말라가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공격의 핵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2명, 3명이 동시에 에워싸는 협력 수비로 강도를 높였습니다. 거친 몸싸움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후반 18분에는 이강인을 저지하려던 상대 수비수가 거친 태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강인은 오히려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과 단단한 하체 밸런스로 버텨내며 공의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이강인이 보여준 플레이의 진가는 단순히 화려한 발기술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수비 가담에서도 그는 시메오네 감독의 철학을 100% 구현해냈습니다. 공을 빼앗긴 순간 가장 먼저 달려들어 상대를 압박했고 상대의 역습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태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기록된 3번의 태클 시도와 3번의 태클 성공이라는 수치는 그가 공격뿐만 아니라 팀의 수비 밸런스를 위해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뛰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경기는 후반 20분을 넘어가며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0-0이었고 시간은 원정팀 말라가의 편이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의 시계가 후반 25분을 가리키던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수비수 다비드 한츠코가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말라가의 수비 블록은 여전히 촘촘하게 박스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페널티 아크 오른쪽 공간에서 이강인이 상대 수비수들의 등 뒤를 파고들며 손짓으로 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츠코의 발을 떠난 날카로운 땅볼 패스가 잔디를 가르며 이강인의 발밑으로 정확하게 배달되었습니다.
공이 도달하는 순간 말라가 수비진의 경계 경보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페널티 박스 정면을 지키던 중앙 수비수 2명과 측면을 커버하던 수비수,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던 수비형 미드필더 2명까지 무려 5명의 선수가 오직 이강인 1명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히 간격을 좁히며 덮쳐왔습니다.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조차 없어 보이는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윙어나 미드필더였다면 공을 터치하기도 전에 몸싸움에 밀려 넘어졌거나 뒤쪽에 위치한 풀백에게 무리한 백패스를 보내며 기회를 날려버렸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뇌 속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공이 발에 닿기 직전 이강인은 고개를 살짝 돌려 자신을 향해 쇄도해 오는 수비수들의 발폭과 무게중심의 방향을 완벽하게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딱 0.3초였습니다. 공이 왼발 안쪽에 닿는 찰나 이강인은 몸을 오른쪽으로 꺾는 척하며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페널티 박스 바깥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수비수가 그 찰나의 페이크에 반응해 디딤발의 무게를 오른쪽으로 싣는 순간 이강인은 왼발 아웃프런트로 공을 부드럽게 감아주며 반대 방향으로 180도 정광석화 같은 턴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낮은 무게중심을 완벽한 축으로 삼아 쇄도하던 수비수들의 물리적 운동, 에너지를 고스란히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탈압박이었습니다. 이강인을 가로막으려던 수비수 2명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허공을 가르며 잔디 위로 나뒹굴었고 뒤따라오던 3명의 수비수는 갑작스러운 궤적 변화에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단 0.3초 만에 5명의 수비벽이 순식간에 지워지며 페널티 박스 안쪽에 완벽한 슈팅 각도가 열렸습니다. 공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이강인의 황금 같은 왼발 앞에 완벽한 높이와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가의 골키퍼가 다급하게 몸을 날리며 각도를 좁히려 앞으로 튀어나왔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이 망설임 없이 홀을 그렸습니다. 발등에 얹힌 공은 강력한 회전과 함께 말라가 수비수의 가랑이 사이를 절묘하게 통과한 뒤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가락 끝은 허공만을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철썩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공이 골망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후반 25분, 70분에 터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제 결승골이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리는 그 순간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은 마치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듯 7만 관중의 포효로 뒤덮였습니다. 벤치에 있던 시메온의 감독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그라운드 위의 동료들은 일제히 이강인을 향해 달려와 그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코너 플래그 쪽으로 달려가며 유니폼에 새겨진 붉고 흰 엠블럼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나 들뜸 대신 자신이 해낼 줄 알았다는 듯한 단단하고 당당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심판진의 비디오 판독 절차가 이어지며 잠시 긴장감이 흘렀지만 완벽한 온사이드와 정당한 플레이였음이 확인되자 전광판에는 마침내 이강인의 이름과 함께 1에 0이라는 스코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스페인 무대로 화려하게 복귀한 천재의 공식 데뷔 전 데뷔골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라리가 무대에서 골맛을 본 것은 마요르카 시절이던 2023년 5월 빌바오전 이후 무려 3년 3개월 만에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쇼타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제골로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이후 그의 플레이는 한층 더 여유롭고 치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실점을 허용한 말라가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자 이강인에게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넓은 뒷공간이 주어졌습니다. 득점이 터지고 불과 3분 뒤인 후반 28분 이강인은 또 한 번 경기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뻔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그는 상대 수비수가 달라붙기도 전에 고개를 들어 전방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최전방의 아데몰라, 루크먼이 수비라인을 깨고 질주하는 순간 이강인의 왼발에서 떠난 대각선 스루패스가 마치 레이저로 유도된 미사일처럼 상대 수비수 3명의 키를 넘겨 정확하게 루크먼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수비수들의 발끝을 스치듯 지나간 완벽한 궤적의 킬패스였습니다. 완벽한 1대1 찬스를 맞이한 루크먼이 회심의 슈팅을 날렸지만 말라가 골키퍼의 동물적인 슈퍼세이브에 막히며
아쉽게도 어시스트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 슛이 들어갔다면 1골 1도움이라는 만화 같은 스탯이 완성되었을 순간이었죠. 도움은 무산되었지만 메트로폴리타노의 관중들은 이강인의 천재적인 시야와 킥력에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라가 선수들은 이제 이강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후반 35분을 넘어서면서 상대 수비수들의 파울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후반 35분에는 후안 크루즈가 이강인의 돌파를 저지하려다 거친 파울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고, 후반 43분에는 라몬 엘리케스마저 무리한 태클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줄줄이 경고를 수집할 정도로 이강인의 탈압박은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파울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40분 승부의 쐐기를 박는 두 번째 골의 기점 역시 이강인이 만들어낸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강인이 상대 수비의 균열을 유도하며 얻어낸 공격 찬스에서 페널티 박스 왼쪽 바깥 프리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키커로 나선 선수는 이강인과 함께 교체 투입되었던 동갑내기 미드필더 알렉스 바에나였습니다. 바에나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긴 뒤 말라가 골문의 오른쪽 상단 구석에 완벽하게 꽂혔습니다. 2에 0, 경기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바에나는 득점 직후 곧바로 이강인을 향해 달려와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발렌시아 주 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두 천재가 마드리드의 심장부에서 나란히 팀의 승리를 합작해 낸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이 모두 흘러가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전광판의 최종 스코어는 2에 0 완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답답했던 전반전의 침묵을 깨고 팀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강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날 그라운드를 누빈 시간은 단 33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33분 동안 남긴 기록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3번의 슈팅 중 유효 슈팅 하나를 결승골로 연결했고 13번의 패스 중 12번을 정확하게 배달하며 92%라는 압도적인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3번의 태클을 모두 성공시키며 수비적으로도 완벽한 기여를 했습니다. 나리가 사무국은 경기 종료 직후 단 33분을 뛰고 경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강인을 공식 최우수 선수, 매치 MVP로 선정했습니다. 풀타임을 뛴 그 어떤 선수보다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의 찬사도 쏟아졌습니다. 마르카와 아스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이강인의 결승골 장면을 대서특필하며 그가 보여준 턴 동작과 탈압박 기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불과 0.3초 만에 수비수 5명을 바보로 만든 그 장면은 이번 라리가 1라운드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트존을 빠져나가는 이강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타노의 라커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그를 꽉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포옹에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7번이 이 팀을 어떤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장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는 메트로폴리타노의 밤하늘 아래 마드리드의 팬들은 벌써부터 새로운 영웅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수 5명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던 그 0.3초의 마법은 이제 막 시작된 이강인의 위대한 마드리드 시대의 가장 화려한 첫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